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참사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안타깝게 지금 한 명이 더 사망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15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중상자에서 이제 사망자로 넘어간 상황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추세가 더 커질, 그러니까 사망자로 더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안타깝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애초에 구조가 시작될 때부터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되신 분들이 많았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도 중상자로 분류가 된 그 피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생명이 우주의 무게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 당장 가장 급한 것은 경상, 중상 다치신 분들 그리고 경상으로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치유에 대한 지원이 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치료. 예. 네.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인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저는 관통하는 부분은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군중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리. 이제 통제가 아니고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실 밀도입니다. 군중 밀도죠.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 가로 세로 1제곱미터당 보통 서 있는 관중의 경우에는 3명 정도를 적정치로 보고요. 세 네. 명이요. 3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큰 콘서트에서 맨 앞줄에 서서 사람들이 밀집된 상태가 있잖아요. 네. 그 정도를 5명 정도로 봅니다. 예. 근데 이때는 완전히 관리가 되고 안전 경로 지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압사 사고가 되는 상태는요. 10명이 초과되면 이 군중이 정상적인 정상 군중이 예. 이상 군중 상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럼 그 이론이 이상 군중은 어떤 행동을 나타내냐면 예. 특이한 행동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데이터 전달이 안 됩니다. 예. 의사소통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모순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순된 행동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그럴 수 없는 그런 네. 군중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 야유라든가 어떤 비명을 덮는다든지. 예. 넘어진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네네, 그렇죠. 그런 행동들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경쟁 행동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 반대쪽으로 미는 거죠. 밀집이 높으니까. 네. 그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데 네. 지금 여기서도 그런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러면 예. 현장을 보면은 그 이태원역에서 1번 출구에서 그 호텔 뒷골목에 그 약 40m 정도 되는 오르막길 또 그게 막다른 T자형으로 삼거리가 돼 있고 예. 그 모서리 지점에 그 댄스 클럽이 있으면서 네. 세 방향을 통제가 안 되니까 동시에 밀집이 되다가 예. 네. 이 내리막길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밀고 당기는 힘이 오가다가 한 번에 밑으로 쏠리면서 예. 쓰러지면서 압사가 생겼죠. 예. 그런 부분이 이 군중이 이상 군중은 개개인의 의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군중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군중 밀도에 대한 사전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전체에 대한 어떤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지금 1제곱미터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뭐 이렇게 팔 이 정도, 이 정도 공간 그렇죠. 안에 가로 세로 1m입니다. 예, 3명 이상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명 정도가 됐을 때는 이상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어찌 보면 연구가 다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지금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매년 많이 왔었다. 그리고 네. 이 골목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수년간 똑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번만 문제가 생겼고 네. 그것도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났느냐라는 네. 거거든요. 예. 우리가 사고 훈련,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큰 대형 재난이 반드시 생기고 나서야 그걸 교훈 삼아서 이걸 그 교훈으로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네. 예상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전문가들 그리고 상인 그리고 군중이 될 사전의 시민분들 네. 그리고 지자체까지 서로 예상을 하고 훈련을 해서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예. 근데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웠으면 이런 것들이 매년 위험하다는 소식은 들렸습니다. 사실은 밀집이 되게 군중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 그런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했던 것들은 한 일면을 보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오늘 소방대가 10시 15분에 최초 신고가 됐고 예. 그 전날 저녁부터 사람들이 많이 밀타서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네. 그 기간에도 벌써 어떤 기회가 있었고요.
소방대가 최초 도착하시고 이제 재난 1단계, 2단계, 3단계로 30분 단위 정도로 이렇게 발령을 하셨는데 네. 예. 우리가 바로 작년에 그 산불 같은 경우를 봐도 규모가 커지면 대응 3단계로 바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대도 초반에는 이게 이렇게 막대한 인명피해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리 준비해두고 상상해두지 못했던 상황을 예. 어떻게 재난을 갑자기 맞닥뜨렸는데 그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에 사고 훈련을 해서 그런 밀도 이런 거 관리 통제를 하고요. 예. 지금 폭이 3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골목 길이가 40m입니다. 예. 그럼 120제곱미터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명이면 그 골목 공간 안에는 360명 이상 들어갔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500명, 1200명 들어간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밀도가 되니까 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지금은 소방청, 소방방재청에서 2005년 그 상주 시민운동장 사고 이후에 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2006년에 롯데월드 무료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망은 안 했지만은 많이 다치신 이후에 예.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11명이 압사된 사고 이전을 따져보면 그 수십 년 전인 1960년에 서울역에서 31분이 압사 사고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일이죠. 그래서 그런 큰 사고로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거를 가늠할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큰 재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매뉴얼이 지금도 유효하고 적용이 됐다면 이 사고가 예. 없었을 텐데 그래서 꼭 큰 사고 뒤에 교훈이 아니고 순서를 바꿔보는 멘탈 트레이닝이 좀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매뉴얼이 왜 적용이 안 됐을까요? 이번 참사에는. 네, 그 지금 뭐 경찰 발표에서도 보면 예. 사전에서 지금 그 구청 그리고 경찰 네. 그리고 소방서 이래서 합동 대책회의를 했다고도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집중하는 부분이 어떤 방법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경찰은 사실은 그 경찰이 하는 업무는 방범 치안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네. 압사나 이런 부분의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기는 어려웠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대책을 맡기면 그분들은 그것들만 했겠죠. 네. 그러니까 경찰도 사회적인 시스템이긴 하지만 예. 이런 재난 대책에 있어서는 하나의 서브 시스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소방청에서 역할, 소방서에서 역할, 경찰서에서 역할, 네. 그리고 중요한 지자체에서 역할, 예. 그리고 또 시민들, 상인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한번 아우러졌어야 됩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매년 반복되는 어떤 위험했었다, 네. 작은 사고들이 있었다. 네, 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뭐 무슨 법칙도 있잖아요. 네 하인리 법칙 있죠. 수십 네. 번의 어떤 작은 사고를 통해서 큰 사고가 나온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됐던 사고가 있었으면 지금 연구가 또 돼 있는 것이고 어떤 작은 단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인원수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어디가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경찰, 소방, 뭐 지자체? 네, 이거는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 대한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규칙이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예. 이게 원인과 메인 프레임을 밝히는데 불투명해지고 예. 그러다 보면 대책 자체도 흐려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으로 재난안전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 지역 축제로서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이 예상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그 축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역시나 그 지금 뭐 주최 측이 없다고 하는데 네. 주최 측을 만들어야 하도록 했죠. 예. 네, 하는 부분이고 네. 지역 축제에 이태원 할로윈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예. 네. 지역이 이태원이고 축제가 할로윈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럼 이게 뭐 공식적인 지역 축제다, 비공식적인 지역 축제다 이러면 예. 비공식적인 지역 축제도 지역 축제겠죠. 네. 이런 재난 대책은 적극적이었어야 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면을 보면 지자체의 장이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예. 지자체장이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네. 당연히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될 그렇지. 거고 또 시민들, 군중이 될 시민들 그리고 경찰 소방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들만의 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이빨이 맞춰질 수가 없는 거고 네. 톱니처럼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되려면 예. 주도적인 역할은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그게 제일 효율적이고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네.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린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사건 당시를 좀 들어가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경사진 골목길이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단위 면적을 봤다면 이건 네.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연구라든지 네. 감안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가 지금 내려온 사고 난 부분이 경사진 곳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연장선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그 홍수 재난 때도 도심지 홍수 재난 때도 차가 침수됐을 때 물높이 30cm 이내가 되도록 해서 열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보통 그 성인이 피난을 자기 자력을 보호하고 피난을 하려고 할 때 문을 열거나 차문을 열거나 옆을 밀 때 힘의 단위를 110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 대략 체중의 1.5배 정도 되는데요. 네. 체중의 1.5배를 밀어내는 힘이 되는데 예. 그 모든 힘은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그 방향을 합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배, 3배가 밀게 되면 그 힘은 2배, 3배가 되고요. 네. 또 더군다나 내리막이 되면 네. 위에서 내리미는 힘이 일시에 몰리게 되면 당연히 그 힘은 더 커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중이 돼서 쓰러지게 되고요. 네. 서 있는 상태에서는 중첩되는 그 힘들을 하게 되니까 수십 명의 그 체중을 감당해야 되고요. 예. 만약에 쓰러지는 상태가 되면 한 사람이 쓰러지면은 면적이 약 1.2제곱미터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1제곱미터당 10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예. 12명, 15명의 체중이 한 사람을 누르는 예. 위해가 됩니다. 예. 그 군중들이 밟는 것은 고의적인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사방에서 압력이 오기 때문에 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밀리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한 명이서 십수명의 체중을 감당하니까 예. 당연히 치명적인 네. 상해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럼 네. 종합을 해보면 네, 좁은 공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360명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에 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던 데다가 네, 경사까지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 어떤 군중의 정서적인 경쟁 심리까지 가중이 예. 되고 이상 군중이 이상 돼버리고 행동을 하게 되고 이상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한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네, 네,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지금 현장 그 당시 현장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구조되는 장면을 보니까 이 경찰과 소방이 이제 그 겹겹이 이제 그 사망자들 이렇게 사상자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영상을 보니까 네, 밑에서 이제 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조 당시에서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에서부터 사실 덜어내면서 이렇게 구해했어야 됐는데 네. 그때부터는 이제 위에 있는 예. 그 덮여져 있는 그 사람들부터 이렇게 덜어내는 그 작업이 어려웠던 거겠죠. 아, 구조가 그 구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해밀턴 호텔만 봐도 그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큰 길에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그 예. 길의 오른쪽에 성처럼 높이 돼 있고요. 약 20cm 정도, 한 뼘 정도의 턱이 있고 바로 성벽처럼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반대쪽과 그 막다른 상가들도요. 네. 상가 점포 사이에 조그만 골목도 아예 없고요. 앞에 마당도 없이 출구가 그냥 하나 예, 문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어디를 피할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구조돼도 어디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런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저 압박이 계속 신고 이후에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게 어떤 분은 20분이라는 제보가 있고요. 네. 더 길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CPR에서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됐다고 하는데 심정지의 골든타임 우리가 4분, 10분 단위를 보거든요. 네. 1차적인 4분은 4분 이내에 심폐가 다시 회생되면은 신체 손실이 거의 없다고 보고 4분과 10분 사이가 되면은 손실이 있다고 보고요. 10분 이상이 되면 치명적인 손상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상 지난 다음에 구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대가 접근해서 벌써 그 구조를 시작했을 부분에서도 예. 상당 부분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힘든 부분도 있었죠. 구조 과정을 지금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심폐소생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문제는 없었느냐 이런 지금 의문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치인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전에 들었던 소식에서는 네. 어떤 한 분이 쓰러지셔서 주변에서 시민분들이 돕고 교육 받으시고 훈련 받으신 분들이 또 하게 되고 예. 그래서 119 이송을 해서 뭐 어떻게 다행인 경우에는 회생이 되시고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예. 지금 이 경우는 최소 200분, 네. 수백 분이 동시에 심정지 상태에 들어간 상태고 도착한 구급대원 전체가 해도 모자란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심폐소생을 도우셨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되면 심폐소생은 또 아시다시피 이렇게 빠른 압박으로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뭐 2명, 3명을 연달아서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에너지 네. 자체가.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긴박한 상황에 시민들의 많이 도움이 됐던 건 분명하고요. 네. 또 그 상황에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심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예. 이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예. 그럼 그걸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네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활동은 분명히 필요했다. 존경하고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예. 앞으로는 교육받지 않아도 심폐를 해도 된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예. 이 상황은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고 하게 되면 심폐소생학회 쪽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인근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 단위의 예. 전공의 분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네. 뭐 전문적인 분들의 어떤 통제 하에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중간에 힘드시니까 잠깐 교대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 네, 지원을 받고 예. 묻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예방책 같은 것 좀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네. 지금 이 사고 외에도 저희 주변에는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뭐 얼마 전에는 불꽃 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모였었고 네. 집회도 있고요, 스포츠도 있고요. 지금 어디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네. 뭐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해당 사고에 대한 대책은 네, 그걸 사례화시켜서 그 사례를 분석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미리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불꽃축제 같은 경우도 있고 이번 이태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지금 T자형 도로 같은 경우에 출입 통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애초에 통제 인원들한테 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아까 말씀드린 360명, 네. 500명 단위 그 이상을 못 들어가게 하고 예, 우리가 그 코로나 방역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 토대에는 상점주분들한테 이 점포에는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권장을 하고 많이들 다들 지키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상점 단위로 지키고 골목 단위로 지키고 지구 단위로 밀도를 조절한다면 네, 네, 관리를 한다면 예, 분명히 해법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상하고 예, 그걸 가지고 정량적인 수치로 관리를 하면 예, 네 분명히 이런 재난은 다시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미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것들 예측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미 뭐 핸드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모이는지 이런 게 다 추측도 가능하고 데이터가 네. 다 있다 그러던데요. 사후에 막 나옵니다. 지금 네. 예를 들어 지금 나와요. 예. 네 10만 명을 최대 10만 명을 예상했는데 10만 명 안 모였다. 그런데 지하철 개수로 보면 13만 명 이상이라고 대중교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산적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예상을 못했더라도 예, 이게 어제 저녁에 그걸 카운팅을 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예, 어제 저녁에 밀도가 높아지는 순간부터 밤에 그 압사 사고가 시작되는 그 사이의 기회에도 예. 충분히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었겠죠. 네. 그런 부분이 먼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치료 그리고 정서적인 치료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합니다. 그 치료를 다 마무리한 뒤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네. 마련하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